자,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진행했던 멘토링을 회고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배워갔기 때문에 회고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주 보이는 기술 스택 또한 존재했고, 그리고 되게 고마웠던 멘티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반 성장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멘토링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멘티한테 배웠던 내용들 또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되게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는데요. 이 부트캠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트캠프라든지 또는 학원, 이런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환경이라고 하면 진짜 초고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프로젝트 기능을 딱 봤을 때 이게 그 기간 안에 구현할 수 있는 양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획했던 기능들을 다 구현하고도 플러스 알파를 더 해내긴 하더라고요. 이게 평일 물론이고 주말 밤늦게까지 코딩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주변의 동료들 혹은 다른 팀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되게 선순환적인 구조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예비 개발자분들의 자주 보이는 기술 스택인데요. 이제 프론트엔드 웹 쪽에서는 당연 Next.js가 1등이었고, 이제 타입스크립트 많이 쓰고, 특히나 이제 3D나 인터랙티브한 웹을 구현할 때는 3D 또는 3JS를 사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실시간 통신에서는 웹소켓이랑 소켓 IO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 편집도 많이 구현을 하시는데, 이때는 CRDT라고 하는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다음에는 웹캠을 이용한 기능을 구현할 때는 WebRTC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Node.js 백엔드 쪽인데요. 당연 Nest.js가 1등입니다. 그에 따라서 타입스크립트 또한 따라오고, 이제 테스트 코드 당연히 필수적으로 많이들 짜셨고, 레디스 캐시 거의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 테스트랑 쿼리 튜닝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메시지 브로커로 레디스를 많이 쓰는데 추후 카프카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CI/CD로는 GitHub 액션이라든지 젠킨스 도커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로깅이랑 모니터링 또한 역시 잘 챙겨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게 이제 바로바로 액션을 취하시는 멘티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조언을 해줘도 사실상 케이크로 따지면 데코레이션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일종의 장식에 불과한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기술 스택을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기술 스택에 대한 장단점 혹은 특징과 같은 POC를 조금 더 탄탄히 가져가면 어떤지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위에서도 메시지 브로커로 레디스를 선택을 했는데 카프카를 써오는 게 어떻냐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단일 고장점 때문이죠. 단일 고장점을 없애기 위해서 레디스 클러스로 바꾸거나 혹은 카프카 클러스로 바꾸는 거에 대한 그런 제안들을 조금 드리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이나 아키텍처 패턴들에 대해서 설계를 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구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설계에 관련해서 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구현하는데 난이도는 되게 높진 않지만, 만약에 구현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알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차별성들을 제안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모니터링 쪽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저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유저가 잘 들어와서 서버를 잘 해집고 다니는지에 대한 기능 구현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면 좋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투자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붙여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동반 성장의 기회로서 저는 좀 삼으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멘토 그리고 멘티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우선 멘티 분들의 니즈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멘티 분들의 니즈는 일단 코드 리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을 쓰는 게 맞는지 확인을 또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중간에 생기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그리고 중간중간 산출물에 대한 피드백 또한 GitHub 리드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퀄리티를 위해서 좀 시스템 디자인, 아키텍처 패턴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카프카에 대해서 얇게나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레디스 자료 구조에 대한 시간 복잡도, 그리고 그레이로그, 일라스틱 서치 같은 기능들에 대해서 얇은 지식들을 좀 찾아봤었죠. 이제 저 또한 시야가 넓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상 트랜잭션에 대한 플랜을 제안을 해드리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SQL을 쓰고 중간에 S3 업로드를 하고 다시 SQL 쓰는 그런 로직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롤백을 하는
SQL문을 작성하던가, 반대로는 이런 외부 컴포넌트와 함께 트랜잭션을 묶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랜을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시야가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버의 비동기 처리에 대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패턴을 제안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이긴 한데, 이제 소켓과 이제 폴링으로 이 두 개에 대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을 그냥 이론상으로만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테스트 플랜을 짜고 로드 테스트를 통해서 메모리와 CPU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험을 하는 것들을 배웠고, 네 번째도 좀 비슷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API에 대해서 로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SQL 튜닝을 통해서 이제 풀 인덱스 스캔에서 인덱스 레인지 스캔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API 레이턴시가 몇 % 개선이 되었다 점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검색을 하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코드를 짜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셀프 피드백을 저 스스로 좀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AWS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레이로그랑 ES, 엘라스틱 서치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금 더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감 있고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링에 대해서 회고록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주로 웹 개발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웹 전반의 기술 스택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3D 구현이라든지 실시간 통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메인 스페시픽한 니즈이기 때문에 차라리 웹 개발을 하면서 노드.js 쪽 백엔드를 공부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해요. 일종의 풀스택을 겸비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저는 기울여지고 있고, 이런 Next.js라고 하는 서버 사이드 쪽 렌더러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서버 사이드에서 이 Next.js를 잘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풀스택 관점에서의 더 잘 다룰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기술 스택들도 같이 사용하면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이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 연도 멘토링에 대해서 한번 회고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